네, 이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뉴욕 증시를 통해서 우리 국내 증시에선 어떤 종목을 찾을 수 있는지 해외로 오는 국내 전략 시간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중에 또다시 기술주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보였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미국장과 연결해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바늘구멍 들어가는 격이죠. 거기서 바늘구멍. 뽑아내야죠. 어떻게든 뽑아내야죠. 네. 지금 제가 작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정말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맞추는 거예요. 지금 작정을 하고 지금 100만 원이라고 목표를 설정했어요. 뭐냐, 하루에 한 종목 맞추면 제가 1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어제 그래서 한일시멘트 비켜주셨던 종목도 그냥 정말 장중에 작정을 8% 하고 넘게 그냥 올랐죠. 처음에는 네. 몇 회는 약간 소개하는 개념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냥 맞추자고 작정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지금. 예, 그래서 주목하셔야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네. 그래서 기를 쓰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그럼 첫 그래서 번째 지금 관심주부터. 지금 계속 네.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업밖에 없어요, 지금. 건설이요? 제가 그리고 매일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종목을 다시 말씀드릴 수 없어서 어제 그냥 섹터로 K 컨텐츠 섹터로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 며칠 전에 얘기 드렸어요. A 스토리 여기서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어제 다 급등했잖아요. 네. K 컨텐츠.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 똑같은 거를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전일 거 전전일 거 보시면 돼요. 매일 찾는 것도 되게 그렇죠. 힘든 A 스토리를 일인데. 어제 또 얘기 드릴 수는 없었잖아요. 이틀 전인가 A 스토리 여기서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건설 기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1, 2위 업체를 오늘 갖고 왔거든요. 네. 닥터 호튼 아니면은 D.R 호튼. 그러니까 티커로는 DHI예요. 자, 우리 건설업종 보통 우리나라 건설업종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 민감 업종의 대표적인 거고 그쵸. 정책에 따라서 연동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호황기 불황기에 따라서 너무 산과 골이 깊고 그렇죠. 근데 미국 건설 업체들 지금 주가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웬만한 기술주보다 더 올랐어요. 지금 테슬라 빼고 웬만한 기술주보다 더 올랐어요. 지금 역사상 최고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정말 이거 양도세 물고라도 미국 주식 250만 원 수익 이상부터 250만 원 넘는 그 1,000원부터 네. 거기부터 이제 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 수수료 이외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 하고 싶다고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안 오른 게 없어요. 평생 올라요. 지금 뭐 조정받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오를 거잖아요. 지금 수십 년 동안 올랐는데 너무 답답한데 솔직히 뭐 어쩔 수 없죠. 여기서 뭐 갭의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걸 공략하는 수밖에 없죠. 닥터 호튼이 전체적으로 8%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달라요. 우리나라는 아파트 위주고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고 교회 자리가 넓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고 교회예요. 교회 자리가 넓기 때문에 단독주택 위주예요. 그래서 단독주택 그 건설 경기에서 1위거든요, 얘네가 닥터 호튼이. 근데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어제도 상승했어요. 나스닥은 빠졌는데 지금 그 미국 최대의 단독주택 건설업체고 이게 왜 그랬냐면 초저금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2023년까지도 저금리 유지한다고 했고 어제 밤에 CNBC랑 블룸버그 봤더니 그 옐런 예전에 의장이었고 지금 재무장관이죠. 네. 그리고 파웰 그분 다 생중계로 주민가 뭘 이용했는지 거기서 한 1시간을 둘이 떠들더만요. 영어를 알아듣지 못했는데 아니 1시간을 거기 나와가지고 경제방송에서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도 보니까 대충 몇 개는 알아들었어, 단어는. 저금리 계속 유지하겠다. 네. 조금씩 회복된다. 써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금리가 계속되니까 얘네는 그냥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3, 40년 장기 초저금리로 그냥 청년들이 주택을 사거든요. 물론 그걸로 인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당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장기 저금리로 1가구 1주택은 소유하게 해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지금 30, 40대들 영끌에서 마지막으로 수도권에 입성하고 막 지금 그랬잖아요. 얘네도 똑같아요,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 저금리 이용해서 영끌을 해가지고 단독주택을 다 구입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주가가 날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건설업체들을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은 중소형주를 준비했는데 금강공업입니다. 금강공업. 예, 금강공업이요. 생소하죠. 이제 효과음도 나오죠. 자, 이거 이제 집 짓는 거 시작해 볼게요. 자, 집을 짓는데 아파트 건설 현장 주변에 계신 분들 잘 보시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일단 틀을 만들어야 돼요. 틀. 근데 그게 거푸집이에요. 거푸집. 그걸 거푸집이라고 하는데 틀에다가
우리 어렸을 때 인형 같은 거 뭐 만드는 거 똑같아요. 거푸집 안에다가 액체를 부어요. 그다음에 그거를 굳힌 다음에 틀을 뽑아내요. 그러면 그게 장난감이 되죠. 그겁니다. 거푸집. 거푸집에다가 철근하고 콘크리트를 넣는 거죠. 콘크리트를 넣고 철근을 박아야 되는데 철근을 몇 개 안 박으면 삼풍백화점처럼 되는 거예요. 그 철근에다 콘크리트에다 철근을 박는 건데 거푸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로폼이라고 유로폼은 그 화판으로 되어 있는 건데 독일에서 그 유로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회사가 발명해서 유로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합판의 단점은 합판이 삭으면 그 틀 안에다가 콘크리트 부는다고 했죠. 그 틀 안에 콘크리트랑 맞닿는 부분이 합판이잖아요. 거기가 삭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콘크리트 면이 거칠어지고 빵꾸가 나겠죠. 그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철제폼이 나왔는데 철제폼은 깔끔해요. 근데 철제폼은 무거워요. 이동이 힘들어요. 거기다 철제폼을 갖다 주고 인부들이 거기서 조립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 폼이 많이 쓰여요. 강도도 좋고 면도 굉장히 균일하고 오래가기 때문에 틀 역할을 잘해요. 그래서 콘크리트 단면이 잘 나와요. 그래서 알루미늄 폼을 주로 하는데 금강공업이 주로 하는 게 알루미늄 폼 인대 사업이에요. 그리고 형태로 보면은 갱폼이라고 갱단 아시죠? 갱단 막 몰려다니잖아요. 네. 총 쏘고. 갱폼이라고 그거를 그냥 다 조립한 상태로 얹혀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 현장 가보면 예를 들어 63빌딩이나 롯데월드 타워 같은 거 그 높은 거 쌓을 때 어떻게 쌓겠어요? 갱폼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를 그대로 한 층씩 올리면서 쌓아 나가는 거예요. 네. 100몇 층까지. 그게 갱폼. 그다음에 그냥 클라이밍 폼이라고 올라가면서 하는 게 그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또 비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갱폼 주위에 비계가 있어서 그 다니잖아요. 노동자들이 거기 다니면서 만들잖아요. 그게 통째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금강공업이 알루미늄 폼을 갱폼, 클라이밍 폼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건설 현장에 납품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건설 시작 못 하는 거죠. 이거 없으면 건설 시작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바닥에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가 계속 갭이 차이가 나고 어떤 그런 현격한 수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갭은 메꿔질 수밖에 없고 자, 2014년부터 2015년 1년 사이에 그때 주가가 몇 배가 올랐냐면 3만 원에서 2만 2천 원 갔거든요. 7배 가요. 자, 우리나라의 장점이자 단점은 이거예요. 미국은 주택 건설 업체조차도 차분히 계단식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규제가 심할 때는 완전히 눌리고 규제를 풀어주면 완전히 올라가요. 근데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보세요. 누가 되던 간에 그렇죠? 여당이 되더라도 야당이 되더라도 지금 한강변 50층 아파트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지금 35층 이상을 풀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갱폼, 클라이밍 폼 35층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쌓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임대할 때 임대료가 늘어나겠죠. 기간이 늘어나니까 30층 지을 때도 50층 지을 때가. 그렇죠? 그런 규제가 이제 앞으로 풀릴 거고 그 뒤에 대선도 똑같겠죠. 부동산 안 풀면 지금 이 여론 잠재울 수 있겠어요? 공급을 풀 수밖에 없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출발한다. 뭐 6배, 7배를 다시 기대하라는 건 아닌데 지금 미국이나 갭의 차이를 봤을 때 3배 이상은 간다 이거. 3배 이상은. 지금. 이 주가에서요? 그렇죠. 5,000원에서 15,000원 이상은 간다 이거.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재미있는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건설 기계 업종에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요. 닥터 호턴이라는 뉴욕 시장의 종목을 봤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연결고리를 찾아보자면은 금강공업이라는 종목을 또 찾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차기 이 서울시장 선거를 바라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규제가 어느 정도 좀 완화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종목들이 좀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강공업의 주가 3배도 가능하다라고 전망해 주셨어요. 자, 다음 종목 갈까요? 예, 레너라는 업체에서 뽑아냈습니다. 레너는 지금 이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아까 닥터 호튼이 한 8% 정도인데 레너가 바로 7%예요. 근데 얘네가 1, 2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 시장인지 알겠죠. 근데 3위부터 4위는 다 1%, 2%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쌍두마차예요. 얘네가. 그리고 단독주택 위주예요. 뭐 미국은 뉴욕 맨하튼이나 고층 아파트가 있지 주변으로 가면 다 단독주택이에요. 그리고 뉴욕 집값이 너무 비싸서 다 교외로 나갔어요. 아까 40대들 그러니까 지금 원래 20대에서 24세에서 39세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신조어로 MZ 세대가 나왔잖아요. 그 M에다가 Z 합쳐가지고. 근데 여기도 비슷해. 24세, 39세가 이제 30대 중반에 돌입돼서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자본이 축적된 상태에서 지금 저금리를 만나서 지금 막차를 타야겠다고 우리나라만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하이, 미국 다 난리거든요. 그래서 영끌을 해서 사는데 뉴욕 맨하튼은 못 사요. 너무 비싸. 거기서 그리고 홍콩도 못 사요. 닭장 아파트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외로 나가서 그 단독주택을 싹 쓸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레너랑 닥터호튼 주가 차트가 똑같아요. 이 종목명을 지으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똑같죠, 나가는 게. 아까 그거는 똑같아 보여요, 지금. 그래서 이 똑같은 상황이고 그렇다. 그리고 교외에 있는 단독주택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업체를 또 보는 거죠. 그래서 또 봤더니 이제 벽산이라는 업체가 나와요. 마우스가 갑자기 안 움직이네요. 자, 벽산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거는 외장재를 만드는 업체예요. 자, 아까 전에 우리 이제 오늘 집 짓기 놀이 하시는 거예요. 거푸집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서 거기다 철근을 꽂아요.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굳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푸집을 철거해요. 그 비계도 철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장재를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대형 화재 참사들이 꽤 많이 터졌잖아요. 네. 그 무슨 냉동 창고 사건도 터졌고 그 부산에 무슨 고층 오피스텔 그거 터져서 지금 근데 그때 보면 불이 어떻게 되죠? 시작된 지점에서 위로 수직으로 와가지고 그 외장재를 다 태우면서 위에까지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게 밖에 있는 샌드위치 패널에 들어가는 그 내장재가 폴리우레탄이라든가 스티로폴 같이 불에 잘 붙는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게 싸고 가볍고 그래서 그걸 쓰는 건데 그래서 이게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나서서 이거를 그라스 울이라든가 미네랄 울로 바꿔라. 근데 이게 단가가 비싸고 영세업체들이 이 생산시설을 갖추려면 2, 30억이 들어서 진입장벽이 높은 데다가 이 지금 요걸 하기 그래서 힘들어요. 요게 이제 폴리우레탄이나 스티로폴은 유기질이라서 잘 붙는 거고 무기질은 그라스울 미네랄 울이에요. 근데 이제 벽산 같은 업체들 미리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서울시장 대선 선거 이제 진행이 되면 계속 이제 뭐 규제가 풀리는 쪽으로 갈 텐데 누가 되든 간에 그러면 새로 집을 지을 텐데 새로 집을 지을 때는 이제는 내외장재 불 안 붙는 걸로 해야 돼요.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벽사는 지금 준비가 거의 완벽한 상태에서 그 시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준비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처럼. 뭐냐면 7월 달에 가동 예정인데 영동에 공장이 있어요. 이게 미네랄울 2호기 증설을 해서 네. 7월 달에 나오고 익산에 또 공장이 있는데 그라스울 2호기 생산라인 증설을 하고 이걸 5월 달에 여주 공장의 그라스울 1호기를 다시 리모델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그라스울 미네랄울 같은 아까 불에 덜 타는 무기질재 이 내외장재로 쓰이는 이 무기질재를 증설을 완료해 놓은 상태에서 서울시장 선거 대선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업체는. 벽산이라는 업체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주가는 바닥이죠. 금강호도 그렇고 네. 벽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초기에 쓰일 수밖에 없는 거.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뭐 페인트를 바르고 유리를 붙여야겠죠. 거기까지는 안 나갔는데 오늘 이제 요 두 개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런 거 위주로 하셔야지 네. 지금 위치에너지가 상당히 높은 곳에서 계속 희망 고문을 하고 계시다가는 손실이 누적돼서 그냥 거기서 그냥 장기적인 투자자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좋습니다. 듭니다. 네. 우리가 소비주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조금 다른 업종도 찾아봤는데요. 건설기계 업종에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의 전망을 좀 접목시켜서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금강공업과 벽산 두 종목으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신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